자, 오늘은 병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자, 병인일주는 인중에 병화가 있어요. 이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다. 그러다 보니까 인목이 목생화를 하는 대상은 사실 천간에 있는 정화는 아니고요. 오로지 병화한테만 자기의 에너지를 100% 밀어준다. 뭐 이거를 물상으로 얘기해서 목재라고 하고 이게 불이라고 한다면은 불의 화력을 100% 끌어서 쓸 수 있는 일간은 병화일간이라는 소리예요. 그래서 생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. 모든 60갑자 중에서 지지에 있는 에너지를 100% 끌어올 수 있는 건 병인일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그렇게 목생화가 잘 되면은 당연히 장단점이 나뉘겠죠. 이거는 마치 한라임과 똑같아서 병화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그 인성을 끌어올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글자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장점이 뭐가 되느냐? 병화는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는다. 병인일주와 임신일주의 특징은 병인일주는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아요. 계속 밝게 해주잖아요. 얘가 조금만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인목이 힘내하면서 힘주고, 임신일주도 마찬가지예요. 수가 조금이라도 마를 것 같으면 신금이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임신일주와 병인일주는 마르지 않는다, 어두워지지 않는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? 흔들리지 않겠죠.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기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들어오고 어떻게 나를 흔들고 내 멘탈을 막 갉아먹으려고 해도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요. 자고 일어나면 다시 풀 충전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게 강점이지만은 또 이게 지나친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. 이 지나친 고집으로 뭔가 성공하고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긍정적이라고 봐야겠네요. 또 하나는 뭐예요? 인성의 생을 잘 끌어오다 보니까요, 특정한 분야에서는 천재성도 발휘합니다. 이게 이제 천재성이지만요, 이게 또 조금 어긋나면은 비약이 되기도 해요. 비약을 잘 시킨다, 조그만한 사실 하나를 가지고 부풀린다,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장점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. 자, 그러면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느냐? 첫 번째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. 자,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병화는 위에 있잖아요. 태양과도 똑같으니까 물상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니까 높이 떠 있다. 근데 지지의 인목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이 태양을 더 높여주고 있어요. 목생화가 되니까 자꾸 화가 올라가는 형상이죠. 그러다 보니까 병인일주는 시야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 기질이 있어요. 내가 다 알아. 내가 다 가르쳐야 돼. 이게 어떤 경우까지 이어지냐면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거, 자기가 겪어보지 않았던 것까지 교육을 하려고 한다.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. 내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. 양육을 해요. 근데 애가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. 이게 막 금쪽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애가 된 거지. 이제 교육을 잘 못하는 바람에 병인일주가 그걸 보잖아요. 그러면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 병인일주는 결혼도 해본 적이 없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고요. 이거는 부정적일 때 그런 게 훨씬 강해지는 거고요. 여기에서 조금만 구조가 합리적인 구조로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질은 많이 사그라들게 되겠네요. 자, 그러면은 그렇게 현실성이 없어서 여기서 보충해줘야 될 게 금이에요. 금이 되기 때문에 금이 재극인을 해서 목생화를 하는, 그냥 무조건적인 목생화거든요. 이거는 자칫하면은 이건 망상으로 가기도 해요. 그 비약이 너무 심해서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. 그럴 때 이렇게 금이 들어와서 재극인을 해주게 되면요, 그 자기가 하는 생각이라던가 사고하는 방식에 검증을 해요. 현실적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약을 하지도 않고요,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에서도 살짝 멀어질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집이에요. 고집. 자가당착에 빠지는 고집 같은 거요.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름이 그에 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고집이 가장 센 일주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병인일주를 꼽을 수가 있어요. 웬만해서는 자기 생각이 잘 바뀌지도 않고요.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는다. 자,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병인일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? 첫 번째는 수예요. 수라고 하는 관을 쓰게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사회 활동에 참여를 한다, 직장 생활을 한다, 조직에 녹아든다,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가 아무리 강해도요, 뭐 여기 임계수로 임계수, 해, 자수, 온갖 병인일주 빼고 다 수로 되어 있어도 이 인목 하나가 그 모든 수를 끌어내서 목생화를 해버려요. 그 수의 에너지를 화로 전환시킨다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병인일주 여자가 관살이 혼잡되고 관이 강하면은 남편 복이 없는 게 아니냐. 그러면은 그 사주는 수라고 하는 관이 남편이 아닌 거예요. 이게 남편이에요, 이게.
남편이 뭘 하고 있다? 수를 다 끌어내서 목생화를 한다. 최고의 남편복이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토를 보게 되면은, 토는 이제 식상으로 연결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또는 생각,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인업을 하는 거예요. 프리랜서적 성향을 띠게 된다. 사업을 하게 된다. 대체로 교육사업 같은 것도 잘 맞고요. 가르치는 거라던가 뭐 선생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맞죠. 그래서 토랑 수가 있으면은 충분히 병인일주의 구조를 잘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금이 개입을 하는 거는요, 말 그대로 이 인성에 개입을 해서 현실 감각을 얼마나 갖추느냐, 얼마나 내가 경제 활동이나 돈에 관심을 갖느냐,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병인일주가 선생님인데 금이 있으면은 경제학을 가르친다거나 부동산을 가르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. 근데 금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냥 인문학을 가르치는 막 그 고서 같은 거 읽고 그런 걸 해석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사주에 사실 병인일주가 아니라 병인이란 기둥 하나만 있어도요, 굉장히 환하게 밝아지고 뭐가 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게 되고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일주를 뽑아야죠. 네, 다음 일주는요, 네, 다음에는 기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